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6월 고3 모의고사 영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부터 볼 건데 주제문은 어떻게 푸느냐? 이 글이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지 틀을 잡아가면서 읽고 또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 주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너의 회사가 offer, 제공하지 않는 한 클래스를, 뭐에 대한 클래스냐면은 주는 방법이야. 그리고 받는 방법이야. 피드백을. 다시 너의 회사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한 가정하지 말래.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보스를 포함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those가 주어, know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거라고 가정하지 말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을 읽고 이 글이 뭐에 대한 건지 틀을 잡아보시면 회사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클래스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을 못한다 정도가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되겠네요. 마저 계속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직접적이거나 심지어는 약간 못될 수도 있대. 자,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직접적이고 못됐다는 거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 준다는 거야? 못 준다는 거야? 못 준다는 거죠. 부정적인 피드백을 못 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복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아마도 그들은 bad at giving feedback. 피드백을 못 줄 거래. 왜냐면은 no one, 어떠한 사람들도 여태껏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지. 자, 마찬가지 피드백을 bad, 못한대. 그러니까 피드백을 준다 못 준다? 피드백을 못 준다. 다음, 또는 아마도 그들은 보스를 가졌을 거래. 어떤 보스냐면은 마찬가지 그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를 못하는 보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들도 피드백을 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받았었다. 왜? 그 사람도 피드백을 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피드백을 줄 줄 모르는 보스를 가졌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이상하게 배웠을 거고 따라서 피드백을 못 받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부정적인 피드백 주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시고 한 중간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여기까지 읽은 게 주제겠구나 의심을 하시면서 이게 주제겠거니 하며 빠르게 읽으셔야 좀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빠르게 읽어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니.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try to brush aside. 치워놓으래. the stuff. 그 물건이니까 그 피드백이겠죠. 피드백을 치워두래. 무시하래. 어떤 피드백이냐면은 불쾌하게 하거나 너를 속상하게 하는 피드백을 치워두래. 뭐 하기 위해서? 정말로 들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뭘 들어? 그들이 말하는 거야. 너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런 피드백을 치워두래. 글이 뭔가 살짝 소재가 바뀌었네. 지금 피드백을 잘 못 준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스터프를 치우래. 즉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치워버리고 무시하래. 왜 무시하래? 그 피드백 중에서 내가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를 들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치우래.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부정적인 피드백은 무시해라. 무시하고 뭐래라? 다음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들어라. 즉 거기에 집중이라겠죠.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일, 에러에 대해서 집중하고 들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저게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게 됐다면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이구나. 이제 주제를 약간 확정을 하시고 마찬가지 글을 빠르게 읽어서 시간을 단축을 한다. 자, 계속 읽어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오로지 너한테 말하고 있어. 어떻게 말하냐면은 Don't let that happen again.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하지마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때 were to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래. 뭘 알아내냐면은 What you can do better next time. 자, 앞에 말이 또 반복됐죠. 다음번에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래.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로
다시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라고 이게 뭐가 됐다? 반복이 됐다. 그러니까 배럴이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됐으니 아 이게 진짜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준비하는 거야 to solve a problem for next time. 그러니까 다음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더 기분이 좋대. 뭐보다? 속상해하는 것보다. 우리 실패에 대해서. 뭐에 대한 실패야? 그것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는 것에서 실패했어.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다음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는 게 더 기분이 좋다. 즉 다음번에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better next time, 다음번엔 더 잘해야지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기를 바로 보시면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건 안 나왔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모든 피드백을 수용해라 라는 말도 안 나왔고, 효과적인 피드백 전달 방식에 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교육을 안 받았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런 교육을 받으라는 말은 아니었죠. 업무의 효율성 안 나왔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불쾌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향후 힘써야 된다. 5번이 정답이죠. 불쾌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힘써라. 즉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better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했죠.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학 발전이 종종 보고가 된대. 환경적으로 의존적이다 라고 보고가 되고, 또는 보통이래. 그 영향력의 크기가 보통이래. 어디서? 학술 간행물에서. 다시, 유전학의 발달은 환경적으로 의존적이고 또 학술 간행본에서의 영향력이 적당하다는 것은 크기가 미미하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에 유전학적 발전들은 종종 번역이 된대. 대중한테. 어떻게? 결정론적인 언어로 번역이 된대. 매체를 통해서.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일단 그래 while이 있고 굉장히 첫 문장이 긴데, 자, A라는 반면에 B다. A일지도 모르지만 B다 라는 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B를 하고 싶은 거겠죠. B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겠죠. 즉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길지만 유전학 발달이 굉장히 의존적이고 환경에 의존적이고 사이즈가 작을지라도 작은 반면에 어쨌든 뭐 한다고? 얘네들은 대중한테 결정론적인 언어로 전달이 된다고. 즉 이 뒤에 있는 내용, 즉 이 B에 관한 내용을 당연히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글이 길어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건지 파악을 잘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다시, 유전학 발달은 대중한테 어떻게 전달된대? 결정론적으로. 뭐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네.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음 읽어보면은, 유전학 사회학자들은 주장한데 매체 묘사인데 유전학의 영향이야. 건강에 대한. 다시, 건강에 대한 유전학의 영향에 대한 묘사는 증가할 때 상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대중의 대화의 일부가 됐대.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개인들은 증상을 이해하고 도움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정한 특징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대. 여기서도 마찬가지 긴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건강에 대한 매체 묘사가 증가했대. 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대화라고 뭐 증상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겠다? 이 매체를 통해서 유전학에 관련된 내용 전달이 늘어났다. 내용 전달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유전학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매체는 주된 정보의 원천이래. 유전학 발전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적용에 대한 주된 정보의 원천이 된대. 어쨌든 앞에서 했던 말이 똑같은 거죠. 매체가 뭐 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내용 전달에 힘을 쓰고 있다가 되겠고, 자, 그러나 매체는 제공하지 않는데, 중립적인 대화를 제공하지 않는데, 다시, 매체는 그러나 정보들을 막 제공하고 있어. 근데 그 제공하는 정보가 중립적이지가 않대.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유전학이라는 게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정보들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고 뭐 했다? 역접으로 소재를 전환해줬다. 소재가 뭘로 바뀌었다? 이게 중립적인 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소재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벗을 기준으로 내용이 어떻게 소재가 전환이 됐다? 내용을 전달하긴 하는데 그 내용이 중립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치우쳐 있다라는 거겠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뭐라 그랬어? 유전학 발달을 전달하긴 하는데 매체가 어떻게 전달한다 그랬어? 결정론적으로 전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과 연결되는 말이구나. 중립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결정론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전달한다라는 내용으로 살짝 틀이 바뀌었다까지 이해하시고, 다음 보시면 오히려 정보는 선택적으로만 포함되고 또는 무시되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치료적인 의미를 유전학 발달해서 과학적인 의미 혹은 치료적 의미는 종종 부정확하고 과장된대. 자, 정보가 선택적으로 포함되고 무시되고 과학적인 이런 의미들은 부정확하고 과장된대. 정보가 정확한 거야 아니야?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중립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또 어떻게 전달된다? 잘 전달되지 않는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그냥 어쨌든 정보가 전달되긴 하는데 이상하게 전달되는구나, 즉 이 얘기를 화자가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읽고 마찬가지 이게 주제객권이 의심하면서 어떻게 처리해라? 빠르게 처리해 주셔라. 다음, 이러한 유전적인 낙관주의는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연구는 말한대. 보통의 사람들은 크게 수용하고 있대. 대체로 수용하고 있대. 유전적인 설명을 수용하고 있대.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런 부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과대평가한데 유전 가능성을, 뭐에 흔한 질병, 생물학적 친척에 대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친척이 있는데 그들이 걸린 병에 나한테 유전이 될 거다, 내 자식들한테 유전이 될 거다라는 걸 또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어쨌든 다시 유전학적 낙천주의래. 그러니까 유전학을 낙천적으로 좋게만 보는 거죠. 자, 어떤 현상을 좋게만 보는 게 좋은 현상이야, 잘못된 현상이야? 잘못된 현상이죠. 어쨌든 유전학을 낙천주의로 결정해서 보는, 즉 이런 결정론적인 시선은 안 좋은 거죠.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대중이 어떻게 한대? 이거를 과대평가한대. 과대평가한다는 건 마찬가지 정보가 전달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매체를 통해서 내용 전달이 많이 되긴 하는데 내용 전달이 똑바로는 안 되고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바로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학자들의 편견과 낙관주의라는 건 안 나왔죠. 성격이 낙천적이다, 안 나왔고, 대중매체는 건강에 관한 유전학의 성과를 부정확하게 전달한다, 3번이 정답이죠. 부정확하게 전달한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내용 전달을 잘하지 못한다가 되겠네. 4번, 유전학은 대중매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도 안 나왔고, 유전학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지식이 대중화되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유전학의 발달 때문이 아니라 매체 때문이었죠. 5번도 지워주시면 3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점점 더 흥미가 있대. 어디에? 서비스인데 그들이 그들의 사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점점 집중하고 있대. 관심을 두고 있대.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틀은 뭐가 된다? 도서관이 어디에 집중한다?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겠네. 자, 보면은 이거는 중요한 집중이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래. 특히 정보가 점점 더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이용 가능할 때 점점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 도서관이 이제 뭐 이북도 나오고 하면서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도서관이 서비스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래. However,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전통적인 강점이래. 누구의? 도서관의 전통적인 강점은 그들의 수집이었대. 소재가 약간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다 해서 역접을 하고 수집 얘기로 바뀌네. 소재가 살짝 바뀐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However를 기준으로 소재가 조금 바뀌었네. 뭘로 바뀌었다? 수집으로 바뀌었어. Collection.
자, 이걸 조금 인식하시고 글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진실이래. 특히 연구도서관에서. 또한 수집 구성은 가장 어려운 거래. 빠르게 바뀌기 힘들대. 다시, 수집이라는 거는 빠르게 바뀌기 힘들대. 그러니까 빠르게 바뀌기 힘들다는 거는 어쨌든 아직도 뭐가 있다? 수집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도서관은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고 여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뭘 하고 있다? 컬렉션이라는 수집을 여전히 하고 있다가 되겠죠. 다음 보시면 for example 하고서 예를 들어가 나오죠. 우리 예시는 항상 뭐다? 앞문장을 그냥 패러프레이징 한 거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도서관이 오랜 전통이 있어. 엄청나게 자료를 수집하는 전통이 있대. 멕시코에서 출간돼. 갖고 있다면 그때 비록 도서관들이 모든 멕시코의 인쇄물들을 구매하는 것을 멈출지라도 그것의 멕시코 수집품들은 여전히 크고 인상적일 거래. 다가오는 몇 년 동안 뭐하지 않는 한 그들이 그 책을 빼버리지 않는 한. 다시, 비록 도서관들이 구매하는 것을 멈춘대, 즉 수집을 중단한대. 수집을 중단할지라도 그 수집은 여전히 크고 여전히 인상적이래. 그러니까 수집을 중단해도 여전히 뭐가 있다고? 컬렉션, 수집이 있다고. 도서관이 서비스에 집중하기 시작해도 여전히 도서관에 뭐가 있다고? 컬렉션, 수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컬렉션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이 계속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 요게 주제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요 정도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주제겠구나 의심하면서 어떻게 읽어라? 빠르게 처리하는데 뒤에 보면 likewise 또 나옵니다.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즉 마찬가지로 라는 건 for example하고 똑같이 앞문장을 뭐 한 거다? 한 번 더 말하는 거다. 하지만 소재는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즉 수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대한 의미는 똑같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소재는 살짝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앞에서 똑같은 말 하는 거니까 뒤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겠네. 즉 likewise를 보자마자 그냥 앞에 있던 말이 주제겠구나 확정하시고 다시 빠르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은 만약에 도서관이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수집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모으는 걸 시작하기로 결정을 한대. 엄청나게 수집하려고 결정을 한대.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도서관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수집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막 수집을 해볼까라고 결정을 한다면 It will take several years. 몇 년이 걸릴 거래. 그 수집이 거대해지고 부유해질 때까지 충분히. 얼마나 충분히? 중요한 연구 자료라고 고려될 만큼 충분히. 다시, 도서관이 어떤 거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걸 수집하려고 결정을 했대. 그러면 그 수집품들이 중요한 연구 도구야라고 고려될 만큼 충분히 부유해지고 비대해질 때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수집은 굉장히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고 유지되는 것도 오래 걸린다. 즉 여전히 도서관에 뭐가 있다? 수집품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기로 가보면 지속적인 중요성이래. 도서관 수집에 어디서도 디지털 시대에서도 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죠. 지속적인 도서관의 수집의 중요성. 즉 수집이라는 거는 이미 돼 있으면은 빠르게 바꾸기 힘들고 그 수집품이 굉장히 오래 간다. 여전히 도서관은 그래서 뭐가 있다? 컬렉션 수집이 있다. 즉 수집의 지속성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2번 변화하는 역할이래. 도서관에서 변화하는 역할이 있나? 오히려 여전히 수집은 중요하니까 역할이 안 바뀌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2번은 지워주고 3번 증가하는 필요성이래. 뭐에 대한 필요성? 분석하는 거죠. 방대한 양의 도서관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성이래. 방대한 양의 자료는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분석한다는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3번도 지워주고 온라인 서비스가 중요한데 성공해서 도서관에 연구도서관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서 온라인 서비스래. 연구도서관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없죠. 드문 희귀한 책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기여도래. 어디에? 도서관 평판에. 이런 사람들도 안 나왔다.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부터 계속 우울함인데 그들의 노세에서 나오는 우울함, 그들의 고립과 철회,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들이 뭔가 사회에서 빠지는 것, 또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세간의 일에 대한 흥미 부족,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내진대. 뭐라고? 노세의 증상이라고. 즉 사회적인 수치심이래. 뭐에?
불가피한 뇌의 노화로 인한 사회에 대한 수치심이래. 다시 이 글이 하고 싶은 건 뭐다? 일단 뭔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야. 즉 노화 혹은 노쇠의 증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학술적인 담론, 즉 노화에 대한 학술적인 담론이 일반적으로 제시했대. 이것들을 노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대. 자, 그럼 이것들이 뭐지? 이것들은 앞에서 나온 노쇠에 대한 우울감, 고립, 사회에서 빠지는 것, 과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 자, 이것들이 노쇠의 증상이다 라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노쇠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이것들이 알고 보니 노쇠의 증상이 아니라 뭐다? 노쇠의 원인이다 라는 걸 알아냈대.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다? 노쇠의 원인이 된다. 증상이 아니라 원인이다 라고 소재가 약간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노쇠한 정신적인 노화의 장소는,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나는 곳은 더 이상 나이 들어가는 뇌가 아니래. 그러나 사회래. 어떤 사회냐면은 비자발적인 은퇴, 사회적인 고립, 그다음에 느슨해진 전통적인 가족 간의 유대 같은 걸 통해서 노인들을 역할로부터 제거하는, 빼버리는, 빼앗는 사회래. 어떤 역할이냐면은 의미를 유지한 거야. 그들의 생활에서. 다시 비자발적인 은퇴, 사회에서의 고립, 가족 간의 유대가 느슨해지는 거를 통해서 노인들이 자기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역할들로부터 노인들을 제거해버리는 사회가 뭐라고? 노화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다시 노화가 일어나는 장소래. 뭐가? 즉 이런 것들, 비자발적인 은퇴, 사회적인 고립, 가족 간의 유세가 느슨해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노쇠가 일어난다고. 즉 이것들이 뭐라고? 노화의 원인이 된다고. 근데 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 앞에 있는 거랑 똑같죠? 노쇠에서 우울감이 나오고 뭔가 고립되고 사회에서 빠지고 과거에 대한 집착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노화의 증상이다. 이게 노화의 증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노화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노화의 원인은 뭐다? 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노화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으시면 된다. 노인들이 제거가 된대, 빼앗긴대. 의미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빼앗길 때, 또 그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흥미로부터 단절되고 활동으로부터 단절될 때, 어떤 활동이냐면은 초기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람들이 막 열중했던 활동이나 관심사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고 사회적인 역할을 빼앗길 때, 놀랍지 않게 그들의 정신적인 기능이 퇴화한대. 어쨌든 또 사회적인 역할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흥미로부터 빼앗겨졌어. 그러니까 이럴 때 노화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똑같이 노화라는 거는 무슨 원인이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노화가 발생한다. 즉 얘가 또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 확정 짓고 빠르게 읽으셔라. 그래서 노인들은, 자 여기 보시면 not so much as가 있죠. 해석은 A가 아니라 B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노인들은 A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뭘 잃는 것이다? 그들의 장소를 잃은 것이다. 즉 마음인 뇌가 퇴화한 게 아니라 장소, 즉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뇌가 퇴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우리가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노화의 원인이 되더라. 그 원인들은 뭐다? 사회적인 것이더라.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기를 보시면, 자 1번 나이든 몸과 협력한 나이든 마음이래.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다. 뭔가 마음이 노쇠했다라는 거 안 나왔죠. 2번 과거에서 현대까지 변하지 않았대. 노령에 대한 사회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말 없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대. 즉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강화된 차별이래. 나이에 대한 차별 안 나왔죠. 만드는 거래. 노인들을 decline, 쇠퇴하게 만드는 거지래. being left, 빠지는 거죠. 어디에서? 사회적으로 빠지는 거.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노인들이 쇠퇴하게 되는 거, 즉 노인들이 노쇠하게 되는 거는 뭐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빠지는 거, 즉 사회적인 이유다. 정확하게 4번이 우리가 찾는 말이 되겠네요. 5번 장애가 아니래. 다르게 능력이 있는 거래. 즉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얼굴 이런 거 나왔나? 뭐 장애, 능력 있다 이런 거 안 나왔죠?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